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두 개뿐만 하면은 마무리되니까. 그죠. 항상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 사라져 있고, 그죠. 이 휘발성이 강한 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해야지. 저야 이제 워낙 이제 이쪽으로 많이 봤으니까 그냥 뭐 책 안 보고 뭐 하더라도 대강 이제 배꼽 누르면 나오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정도까지 안 됐으니까, 뭐 잊어버리신다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내가 머리 아픈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조금 앞으로 보실 때도 좀 요약된 것들 많이 보시고, 기초문제 보시면은 약간 반복되는 것들 나오거든요. 그런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크게 교수님들이 아주 뭐 어렵게 문제를 내겠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기본법적인 내용들은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진행하는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가지고 보통 근참프 그렇게 하는데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진행하는 법률. 자, 이거는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가끔씩 이게 노사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를 좀 보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왜냐하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아직 우리나라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빼고는 노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의사를 대변할 만한 그런 기관들이 노조가 돼야 되는 노조가 없다 보니까 야 노조가 없으면 그럼 누군가는 대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사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협의회를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특히나 경영학 쪽에서는 좀 있어요. 이 법학 쪽에서는 노조가 중요한 내용인데 되게 인사노무 관리라든지 경영학 파트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역할들이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약간 중요하게 보고서 연역을 가끔씩 물을 때도 있어요. 이거를요. 연역. 자, 보통 연역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노동사시험은 가끔씩 연역 문제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럼 노사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냐? 이게 63년도에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일단 이게 들어왔고요. 노동조합법에서. 근데 좀 이상하죠. 노동조합법과 노사협의회는 다른 기구인데 노동조합법에 이게 들어가 있기는 뭔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80년도에 독립을 시켰습니다. 노사협의회법으로 독립을 시켰고 이게 맞죠, 그죠? 독립시켰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97년도에 이제 이 법을 이제 바꾸면서 어떻게 했냐면, 야, 그냥 이게 조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기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법을 만들자. 그래서 아예 법 이름 자체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해서 이 노사협의 기능 중심으로 법을 좀 개명을 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사협에 관련된 법이 나와 있다. 연역을 가끔씩 물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노사협의회는 또 하나의 그 내용들이 노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여기서 하는 노사협의는 단체 교섭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내용들은 단체 협약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먼저 3번을 좀 보시면 3번요.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노사협의회를 어떤 사업장에 만드는 거냐? 근로자가 3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는 만들어야 돼, 반드시. 30명 이상 되는 그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걸 만들어서 설치해야 되는 거다. 이걸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사협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 노사협의 구성이 근로자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자위원이 있어요. 동수입니다.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동수로 이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누가 위원이 되는 거냐, 그죠? 사용자 위원은 딱 정해졌어요. 이게 사용자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 대표가 있고, 이 사용자 위촉하는 사람이 사용자위원 들어가 있고, 근로자위원은 누가 되는 거냐, 문제야. 근로자위원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우리 회사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어요.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예 노동조합 대표자가 당연적으로 들어갑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노조가 위촉을 해요, 노조가. 그러니까 만약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이나 사실은 크게 다르잖아요. 노동조합이 거의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조와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혹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선거를 해서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보더라도 노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을 좀 띄고 있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의회가 오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오버를 하는가 하면 이게 사용자가 지역규칙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 바꾸려고 하면 불이익하게 바꾼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노조가 있을 때는 노조의 동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가 야 우리 이런 기구야, 보통 기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케이 해줄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오케이를 한 겁니다. 지역규칙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할 수 있냐, 그죠? 안 되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동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는 이런 자체가 근로자 참여와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서로 간에 잘해보자 이런 기운 거지. 너의 근로조건을 내가 가져갈 거야, 뺏어갈 거야, 혹은 불이익하게 변경할 거야. 이걸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에요. 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노사협의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단협을 체결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명퇴금은 노사협의회에 위임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나 자기나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야 이건 좀 끝났으니까 좀 실무적인 내용들은 노사협의회에 맡기자 이렇게 합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 맡겨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합의서 작성했어요. 그래서 명퇴금을 얼마로 한다. 노조위원장 사인, 사용자 대표이사 사인. 근데 이게 불이익한 내용. 효력이 있냐의 문제예요. 자, 단체 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단체 협약 어떻게 해요? 현저히 이게 사회 통념상 함성이 없다.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거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협약 자치 원칙상 단체 협약 불이익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게 단체 협약이라고 한다면 가능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노사협의회 합의서는 단체 협약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협의회 합의서도 단체 협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단체 협약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실질적인 요건이 서로 간의 합의, 단협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고, 형식적인 요건들이 서면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노사협의회의 합의서는 보니까 단협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합의한 겁니다. 이게 노사협의로 할 의사가 아니고요. 단협으로 합의한 거네.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 사인했네, 대표이사 사인했네, 서면으로 했네. 그럼 이게 단체 협약인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노사협의 합의서는 단체 협약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단체 협약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단협으로 이해하게 되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때가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2차용이긴 한데 1차에서도 혹시나 그 정도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사협의 합의서도 단협이 될 때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2번의 그 내용이에요. 이게요. 2번의 그 내용. 2번을 보시면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데 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노사협의회 합의서는 단체 협약이 아니지만 원래는 이걸 단협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서 과반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회 다 노조 대표, 노동자 위촉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단협 의사를 가지고서 서면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했으면은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요건, 형식적인 요건 다 갖추고 있는 거다. 단협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양가로 1번 설치, 양가로 2번 구성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노사협의회는 회의입니다. 회의니까 이제 의장이 있어야 돼요.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해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데 뭐 한 명 굳이 해야 되냐? 2명으로 하자. 공동의장으로 하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한 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연락을 해야 되니까 간사 한 명씩을 둬요. 근로자위원 측에서 간사 한 명, 사용자위원 측에서 간사 한 명, 이렇게 두는 구조입니다. 그 사용자가 이제 노조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출을 해요. 그때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제가 간 수많은 사업장은 특히나 이제 친족들이 많이 있는 사업장은요, 이제 그렇지 노사협의 위원들이 여기는 아빠, 여기는 이제 아들, 여기는 삼촌 이런 데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들끼리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약간 편파적으로 하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어서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직무수행 관련해서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근로자위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뭐 징계할 거야? 해고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난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자위원은 업무를 위한 장소 사용 등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편의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근로자위원회 장소 등의 편의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 문장이 근로시간 면제에 관련된 그런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이나 다른 법령에 정하는 업무를 할 경우에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제도잖아요. 그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노사협의회 업무예요. 노사협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임금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협의회 출석기간과 시간과 그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겠다. 이 조항을 두고 있고 이게 근로시간 면제할 때도 근로시간 면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위원 임기니까. 자, 임기가 끝났는데 아직 후임자가 선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비상임인이고 무보수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노사협의회 제일 중요한 구조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냐, 이게 하나 중요한 구조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는 노사협의회 임무입니다. 임무, 미션이죠, 미션. 협의회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냐, 이 임무에 대한 내용들이 또 두 번째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노사협의회는. 하나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 근로자연과 사용자연이 모인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결해야 됩니다. 이게 노사협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임무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노사협의회에서의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다음 중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협의사항은 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사항과 의결사항 중심으로 외우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협의사항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공부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자, 볼까요? 이제 협의사항 밑에 나와 있는데 보고사항 보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보고사항은 그냥 알려달라는 거예요. 투명 경영을 위해서 이건 좀 근로자한테 알려달라.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알려줘야 되는 거냐? 투명 경영을 위해서 경영계획, 생산계획, 인력계획, 경제상황 이런 것들. 다 계획 문제죠. 경영계획과 생산, 경영, 생산, 인력계획. 이것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고하도록. 그런데 이걸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사후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양가래 2번에 바로 밑에 줄을 보시면 보고사항에 대한 근로자위원회 사후 자료 제출 요구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 그때는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위반시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협의사항 많죠. 이건 다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는 의결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간에 논의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의결은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결은 뭐가 있냐? 뒤에 보시면은 의결사항, 협의 너무 많고 의결사항은 5개죠. 그래서 교육훈련, 이제 기본계획, 복지시설의 설치 관리, 그러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 고충처리위원회,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제가 자꾸만 두 문자를 따르기가 그렇지만 약간 좀 여러분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배운 대로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니에요. 교복을 입지 않았거든요. 그냥 교복을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1번 교복. 2번 복이에요. 교복을 입으셨는데 어디서 입고 싶냐? 너무 학교에서 입지 못했기 때문에 사내에서 입고 싶어요. 저는 회사에서.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반드시. 저는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내, 교복, 사내에서 입고 싶어요. 그게 저희 고충이에요. 그 고충. 교복, 사내,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노사간에 해결해달라. 노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복, 사내, 고충위원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협의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양가로 2번. 그러면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은 이걸 가지고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의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전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자료 요구권. 그래서 회의 개최하기 전에 이 협의사항과 의결사항 관련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보고가 아니니까 협의라고 의결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자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럼 이걸 요구하면 이걸 줘야 되는데 상자가 만약에 요구한 자료가 영업 비밀입니다. 혹은 개인 정보예요. 그때는 이게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협의사항은 의결하면 안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협의사항도 우리가 의결하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의사항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럼 할 수도 있다 이해하시고요. 자, 의결사항은 근로자에게 알려야 되고 이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의결했으면 성실 이행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벌칙이 있습니다. 요한시에 벌칙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 두 가지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86쪽에 양가로 3번 임의중재가 있습니다. 임의중재. 자, 임의중재는 뭔가 하면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요 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단체 교섭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파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은 노동위원회 중재를 맡을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노사협의회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의결 안 되면은 파업한다, 파업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결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희 교복 사내 고충위원회를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파업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임의중재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로 서로 간에 합의해서 협의회의 중재기구를 둘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동위원회 중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중재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협의에 둘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맡길 수도 있고, 혹은 제3자에 대해서 중재를 받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의 중재, 임의중재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게는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임의적으로 중재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중재에 따라서 중재 결정하게 되면 협의에 의결한 것으로 이제 의결한 것. 원래 의결 안 됐지만 중재를 맡겼으니까 의결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충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고충처리 제도는 고충처리 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마다 3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 위원을 둬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신 분들은 30명 이상이면은 고충처리위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있었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고충처리위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 위원, 자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 이게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촉합니다. 이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사용자가 위촉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고충처리위원을. 좋은 제도긴 한데요. 잘 활용이 좀 안 됐죠, 생각보다.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충을 얘기했는데 고충을 얻어가지고 와요. 진짜. 고충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소문 터뜨리고, 야, 이 사람이 뭐 고충 가지고 있대.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중 엄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충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힘들어지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들도 조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자, 위원회 임기 3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충을 정착하게 되면 이걸 고충을 해결해서 근로자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10일 이내예요. 자,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처리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고충 우리 처리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때는 노사협의회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노사협의회로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두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오셔가지고 89쪽에 5번,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9쪽에 5번, 6번 문제. 자, 시간은 적절하게 제가 한 1분 안에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시작. 5번, 6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1분 드렸습니다. 자, 5번.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보시면 되는데 딱 산에 나왔는 거죠. 나머지는 경영, 생산, 인력, 계획, 경제 상황. 산에는 저희 고충이었죠. 그죠? 교복에 대한. 그래서 2번은 의결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장만으로 설치해야 된다. 요게, 어떤 구조인가 하면 한번 3번을 와보세요. 문제 옆에 3번. 3번을 보시면은 3번에 2번 지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2번 지문.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노사협의회는 141 노사협의회예요. 원래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141 노사협의회입니다. 하지만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그때는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본 구조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 141 노사협의회다. 그런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만들 의무가 없어요. 2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상조위원은 동수로 구성합니다. 3명 이상, 10명이야. 맞아요. 3번, 노사협의회 의장을 둡니다. 의장은 사용자 지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노사협의회의 취지가 사라지는 거죠. 사측이 주도하는 거니까. 그 중에 호선합니다. 호선해요. 그리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한 명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자 지명한다. 틀린 거죠.
자, 4번 직무수행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맞고요. 자, 4번 요 참석한 기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것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비상임 무보수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노동위원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